안녕하십니까. 요즘은 날씨가 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, 오늘도 명절을 하나 풀면서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함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39살 된 남자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이 사주는 어떤 명종인가, 여러분들이 자평진전의 어떤 근거에서 사주를 풀면은 푸는 방법이 항상 일정합니다. 물론 사주를 이제 깊이 있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, 기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푸는가 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룰에 의해서, 보는 법에 의해서 볼 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두시면은 어떤 것보다도 더 정확히 사주를 감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물상이나 신강신약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주가 잘 맞을 땐 잘 맞는데 안 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자평진전 원본에 충실해서 이렇게 사주를 풀다 보면은 웬만한 것은 다 맞습니다. 다 100% 맞진 않겠죠. 그러나 한 90%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법이니까, 여러분들이 심여천 선생이 지은 자평진전에 기초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걸 억부용신이니 신강신약을 적용해서 통관용신이니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사주가 맞을 땐 잘 맞는데 안 맞을 땐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주가 흘러가니까, 여러분들이 반드시 용신을,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용신 전구원령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.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가면은 사주 명도를 잘 풀 수 있다,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. 이 사주는 보면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 푸는 거죠. 이게 이제 계절 학문이다 보니까 월지를 제일 중요시합니다. 그래서 금생수 해서 편인격이죠. 편인. 그러면은 여기 지장간을 보면은 이게 어떤 게 지장간이냐면 무임경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월지는 편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천간에 뜬 용신을 보니까 무토 7살 대신 여기 정관이 떴습니다. 그래서 인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천간에 정관이나 살이 투출되는 건 좋지요. 특히나 이제 정관이 투출되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, 이 편인격에 정관이 투출된 모양입니다. 그러면은 내가 배운 지식, 학문,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관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벼슬이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업체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공사기업도 되고, 하여튼 그래도 괜찮은 직장, 이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, 그냥 자기가 조그맣고 시시한 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남이 좀 알아주는 직장, 소위 말하는 우리 대기업 같은 데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죠. 그래서 정관이 이렇게 반듯하게 투출이 됐고, 여기 정관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, 정관 홀로 뜨는 고관 무보가 되면은 패가 납니다. 왜냐면은 식상운이 올 때 식상이 이 정관을 극을 하니까,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패가 나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정관이 있으면은 그 옆에 재나 인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자기 호위무사죠. 그래서 식상이 왔을 때 재가 있으면은 식신생재 재생관이 되고요. 인이 있으면은 식상운이 오더라도 인이 식상을 제어하기 때문에 정관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. 천간에 이 정관이 떴을 땐 반드시 같이 인이나 재가 있는지를 보고, 그게 있으면 그래도 격이 좀 성립됐다,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런 기운이 없이 오히려 비견겁재가 옆에, 정관 옆에 있으면 식상이 왔을 때 오히려 또 식상을 부추기는 효과가 나죠. 비견겁재는 식상을 생하니까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패가 나는 거죠. 근데 이 사주는 정관이 떴는데 옆에 편재가 이렇게 2개씩이나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식상이 오더라도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이렇게 돌려서 올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식상운이 올 때 좋다는 건 아닙니다. 식상운이 오면은 이 정관이 맞는 것도 일부 있어요. 그러나 여기 극하는 것도 좀 있지만, 여기 통관시키는 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
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지, 이 정관을 쓰는 사주가 식상이 와서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, 어려움이 안 온 것만큼은 못한 거겠죠.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떤 기운이 오면 그 기운이 내 용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, 그것이 가장 세게 때리느냐 약하게 때리느냐, 그런 어떤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식상운이 오더라도 식상이 일부 정관을 이렇게 스크래치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관시켜 가지고 이 또 생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을 무사히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식상운이 오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그 정관은 제가 이렇게 재생반하니까 좋고요.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은 제대로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다가 재도 여기 이렇게 인의 뿌리가 다 있고요. 이렇게 정관도 이렇게 진토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재하고 관이 다 뿌리가 있어요. 천간에 뜬 기운은 그것이 지지에 반드시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어야 재 역할을 합니다. 뿌리가 없는 어떤 재관은 허울뿐인 재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간에 뜬 기운은 그것이 길신일 경우에는 지지에 뿌리를 확실히 두는 게 좋고, 흉신일 경우에 뿌리를 두면 더 강해서 안 좋겠죠. 그럴 때는 뿌리가 없는 게 낫다.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는 게 좋습니다.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일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이제 식신이 수생목 해가지고 옆에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배운 지식, 학문, 기술을 식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. 만일에 이게 뒤바뀌어서 식신격에 인이 있으면 편인도식이 돼서 자기 하는 일이 막히고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큰 폐가 되는데, 이렇게 인격의 식신은 내가 배운 것을 잘 써먹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된다. 그 다음에 여기 그 살이 하나 있는데, 이렇게 일지에 살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일지의 어떤 기운은 뭘 나타나냐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런 판단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일들은 안 합니다. 그리고 예리하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겠죠.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리겠죠. 일제 살을 깔고 있으니까. 대신 일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많습니다. 자기가 끌고 가는 그런 그 성향이 좀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정인이 하나 있어서 그 이분은 그 대학도 괜찮은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 그 다국적 기업에서 상당히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명조가 됩니다. 제 그 친구의 아들이 되는데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. 그 소위 말해서.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친구의 가장 그 고민이 아직 39인데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습니다. 그게 왜 그랬는지 사주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사주 원국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. 목화, 토, 금수, 오행이 다 있고요. 일간도 여기 뿌리가 있고 여기가 뿌리가 있고, 재관을 쓰는 사주는 이렇게 뿌리가 좀 튼튼한 게 좋죠.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친구다.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. 운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여기 신유술 해가지고 금기운으로 흘렀고요. 그 다음에 해자축 수기운으로 흐르고, 그 다음에 목기운으로 흐릅니다. 그러면은 이 그 인격은 재운만 막으면 됩니다. 재운이 들어오면 재극인이 돼서 그 안 좋은데, 여기 지금 보면은 운의 흐름이 이 임묘진 다음에 이제 그 화기운으로 흐르게 됐죠. 그래서 일생 살면서 가장 안 좋은 기운은 본인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오니까 그 운도 아주 좋게 가지고 태어난 그런 그 친구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렸을 때 그 들어오는 운은 정유대운이 되는 거죠. 그래서
그 정관에 재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인에 인이 들어오니까 공부도 제법 잘 했습니다. 그리고 애가 반듯하게 성장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8살부터 들어오는 무술대운이 좀 힘들었습니다. 이때가 천간으로서는 관살 혼잡이 되고요. 지지에서도 인에 그 살이 들어오는 이렇게 그 칠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힘이 들지요. 정관을 쓰는 사주가 칠살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그 남자는 직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좀 처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했고, 실제 친구가 이때 그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간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을 옮기고 뭐 해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요때 겪습니다. 그런데 그때도 이 그 아버지 덕이 좋죠. 이 사주는 정관이 이렇게 있는데 편재, 이렇게 편자가 2개씩이나 있어서 그 정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때 이 친구의 아버지, 그러니까 제 친구가 되는 애가 그 아들에 대해서 코치를 좀 잘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가지고 지금 잘 그 다니고 있는데, 이렇게 보면은 부모 덕이 좋죠. 이게 아버지 덕도 좋고 어머니 덕도 괜찮고,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배우자 덕도 괜찮겠죠. 그 다음에 자식 덕도 이렇게 유금이 있어서 괜찮고, 그래서 이 그 아버지 덕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넘겼습니다. 그래도 그때가 이 친구한테는 가장 힘든 그런 대운이었었다, 이렇게 이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28세에 들어오는 기해대운부터는 정관이 들어오고, 물론 이게 되면 이제 중관이 돼가지고 뭐 내가 다니는 직장을 또 그만두고 또 옮길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중간이 오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찾고 하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됩니다. 그러나 진지로 보면은 내 뿌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견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그 남자한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자하고의 인연이 좀 약해집니다. 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덜해지고,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연결되는 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28세부터 쭉 해자축으로 흐르니까 이게 비겁방으로 흐르고, 특히나 이제 38세 되면은 이 자수가 들어오면 신자진 수국을 이룹니다. 그러면은 이 인의 어떤 그 인격이 비겁화가 되는 거죠. 화인 위겁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비겁화가 되면은 소위 인을 버리고 재관을 쓴다,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렇게 인이 비겁화가 되는 건 좋을 건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사주는 천간에 있어 가지고 인이 이렇게 또 다시 뜨기 때문에 화생도 토생금 해가지고 38부터 48 대운이 나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이제 다수가 들어오면 신자진 수국으로 해가지고 이 재관을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기가 되니까, 그때는 식신, 자기 하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죠. 그러나 이때 이 그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하고 어떤 매칭이 잘 안 돼서 그 여자하고 인연 맺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좋은 이제 이 사람하고 잘 맞는 친구가 들어오면은 좋겠죠. 그러면은 뭐 일지에 뭐 그 신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사화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친구도 괜찮겠죠. 그러나 이제 사화가 들어오면은 이제 뭐 인사시 또 사명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, 어쨌든 그 지금 요 경자 대운으로 들어왔는데 그 언제 결혼할지는 아직 그 아버지도 잘 모른답니다. 그 거기에 별 관심도 없이 그냥 회사 일에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혹시 을사년이면 내년에 그 사화가 들어오면은 재가 들어와서 내 그 시지에 합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일지나 이렇게 시지에 합을 할 때 누군가 만나거나 그런 그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년 을사년을 좀 그 기대해 봐라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내년에 또 을사년이 되면 인사신 사명살이 돼서 되게 바쁠 겁니다. 그리고 을사년 자체가 그 지지로 천간으로서는 상간이 들어오기 때문에, 물론 목생과 화생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관을 좀
약간 스크래치 내는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사화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재가 돼가지고 재극인 하면서 인사신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, 다행히 이게 신자진 수국 비겁화가 되기 때문에 재운이 들어오더라도 폐가 나질 않습니다. 그래도 재물 손상은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, 그래도 이 신자진 수국 상태에서 화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가 있고, 또 내 뿌리가 튼튼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운 기회를 자기한테 유리한 기회로 이렇게 삼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. 그러나 되게 바쁘게 내년에 지낼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인사신 삼형살이 되더라도 유금이 있어서 그 사화를 또 잡지요.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신이 온전히 성립은 안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어쨌든 화운이 들어오더라도 이 대운에서 거의 지금 그 비겁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미, 그 다음에 무신 그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좀 더 잘 나가겠죠. 그리고 이 48세 그 신축 대운에 오더라도 여기 그 신금이 떠가지고 이제 그 재한테 하나 잡히더라도 이 재가 하나 또 있으니까 재생관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. 축토가 들어오면 이제 토생금 해가지고 관이 들어와서 일을 또 이렇게 그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48대운도 문제가 없고, 그 다음에 58 이민대운에 오면은 물론 이제 이 비결이 이제 재를 치는 부분도 있지만, 이때 이제 관이 좀 지켜지는 부분도 또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인이 들어와서 인신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 58세부터 68세 사이에 보통 이제 그 다니는 직장을 퇴직하거나 이제 제2의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그리고 68세, 78세 되더라도 이 사주는 크게 문제 없이 지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. 그래서 사주는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. 이 정도 사주 가지고 태어나기도 쉽지가 않아요. 참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, 운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게 흘렀다. 다만 이 친구가 18대 운이 무술 청간지지로 7살이 들어오면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, 그때를 잘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. 그렇지만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육친적으로 반드시 같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면 육친적으로는 어떤 핸디캡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비겁이 재를 치기 때문에 여자하고 인연 맺기가 좀 쉽지가 않다. 그래서 내년에 사유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잘못해서 늦어지면은 그 무신년 2028년 신금 들어올 때 또 뭐 어떤 누굴 만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사주인데, 여자가 없는 사주는 아니죠. 근데 본인 지금 일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, 또 이 대운 자체도 이제 비겁방으로 흐르니까 여자 만날 어떤 생각도 못하고 일에 좀 치이고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뭐 사주가 그래 비교적 상당히 좀 잘 짜여지고 좋은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